철도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천직이랄까? 철도 역사가 보통 120년, 122년 이 정도 본다고 하면 철도 역사의 3분의 1 정도를 근무를 하고 간다. 40년 넘게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되겠죠. 어떤 희열을 느낀다라고 하는 게 그 운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12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와 관련되어 있는 사진, 경인철도 기공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 왜 그것이 나의 눈에 나타났던가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운명 같은 거였고, 제가 가장 철도 역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1890년대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 우리 철도가 맨 처음 만들어진 과정, 그 과정이 제일 제가 관심 있는 분야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는 철도뿐만 아니라 근대사와 엮어서 그것과 철도가 어떻게 얽혀져 왔나, 제 전공 분야여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저는 올해로 40년째 철도에 근무하고 있는 뼛속까지 철도인 철도박물관장 배은선입니다. 제 철도 생활은 1980년에 철도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시작됐습니다. 3년 동안 철도고등학교 업무과에서 철도 운수 영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졸업 후에 1983년 5월에 철도 공무원으로 임용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영무원, 그 다음에 수송원, 운전원, 부역장, 역장, 이런 경력을 갖고서 철도 박물관 업무도 담당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철도 역사 전문가가 됐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한 분야가 역시 철도 역사와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어떤 열차 이름을 대든지 그러면 그것은 어느 시대에 운행된 열차라고 하는 것, 뭐 그런 정도를 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제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는 그 지역에 기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뭐 굳이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철도 박물관이 만들어진 것은 1935년이었습니다. 35년에 일제강점기 때 용산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1950년 전쟁이 날 때 폭격을 맞고 운영이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돼서 한참 동안 박물관이 없었습니다. 박물관이 없었는데 88 올림픽을 앞두고 1988년 1월 달에 지금 이곳 의왕, 예전엔 부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철도라는 이름의 박물관은 여러 군데 있지만 그것은 사설이고 대부분 모형 같은 것을 전시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철도 역사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1897년 3월 22일 날 경인철도가 맨 처음 달리기 전에 경인철도 기공식, 저 사진은 우리나라 철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진, 철도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 120년 동안 저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2017년도에 우리 경성에 전기를 처음 도입한 보스트윅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료가 우리나라에 제공이 됐어요. 그 사진이 앨범에 딱 붙어 있는 상태로 기증받았고, 그
자료를 확보할 때 사진을 스캔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 12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와 관련되어 있는 사진, 경인철도 기공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 이런 것들이 딱 밝혀진 것은 그 자료를 원천적으로 기증받았던 한전에서도 모르던 일이었단 말입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진이 앨범에 딱 붙어 있는 상태로 기증받았고 그 자료를 확보할 때 사진을 스캔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을 볼 때 왜 사진 맨 위에 번호가 써 있을까? 그런 걸 봤던 거고, 그리고 사진을 자세히 봤을 때 뒷면에 무슨 글자 같은 것이 보였고, 또 그것을 포토샵으로 작업했을 때 글자라는 확신이 들어서 한전박물관에 뒷면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던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뒷면에 그 참석자 명단이 있는 것이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왜 그것이 나의 눈에 나타났던가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운명 같은 거였고 어떤 희열을 느낀다 라고 하는 게 그 운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외우고 있는 거죠. 그것은 마치 내 이름을 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억력이 나쁜 사람도 내 이름, 내 아내의 이름, 내 아들의 이름은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딱 박혀 있는 거죠. 이 차의 특징은 뭐냐면 1950년대에 개량을 했습니다. 이게 탄을 뗄 때는 승무원이 3사람 필요해요. 기관사, 부기관사, 그 다음에 탄부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탄을 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탄을 부어야 되잖아요. 힘들고 번거롭고 또 탄 제도 처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0년대부터는 이것을 5일 번호로 개조를 해요. 파시 5, 23호 전기기관차는 현재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이유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파시형 전기기관차입니다. 파시라고 하는 것은 퍼시픽, 태평양의 약자거든요. 파시형 전기기관차는 우리나라에서 운행된 굉장히 많은 전기기관차 중에서 가장 큰 대형 기관차이고 가장 속도가 빠른 전기기관차였습니다. 그래서 저 차는 이미 최고 시속이 110km에 이르렀습니다. 시속 110km. 시속 110km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110km면 지금의 300km에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속도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로 경부간 특급 열차, 그 다음에 단독으로 해서 만주로 넘어가는 그런 열차입니다. 철도 마니아 맞습니다. 철도 마니아라는 말이 보통 마니아라는 말이 이제 미친놈, 미친 사람, 광인 이란 말입니다. 광인이란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미치지 않으면 못합니다. 박물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오래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디지털 파일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 같은 경우는 국회 도서관 같은 데 자료가 있지만 우리 철도에서 만든 자료들이 다 그렇게 파일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하게 스캔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떤 베이스를 만들어줌으로써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한 걸음 더 연구를 깊게 넓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제공해 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모았네요. 북한의 우표들, 직원 모습이 같이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 직원이 전호기를 들고 있는 걸 보면 실제 일하고 있는 모습, 승무원이나 직원하고 같이 우표를 만든 게 거기밖에 없나 봐요. 중국 우표. 중국도 요즘에 이제 고속철도가 달리니까 중국 거는 중국도, 우리가 선로가 유난히 눈에 들어오네요. 그냥 다른 거는 기관차라든가 기차만 있는데 이것도 중국 거예요? 아, 중국 거 아니에요. 독특하네 이것도요. 동남아 쪽이에요. 동남아 쪽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삼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쁘잖아요. 여기 원래 잘라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아 삼각형 우표예요? 이거 분리되는 거야. 자르는 거야. 삼각형이에요. 그런 게 우표가 또 있어요. 박물관장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군포에서 의왕까지 가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보면 기차가 보여요. 그러면 이 기차가 뭐다 그러면서 또 거기 가서 막 찍어요. 맨날 보는 기차일 텐데 새롭게 아 기차다 이러면서 막 사진을 찍어요. 애기처럼. 저 사람은 고물을 보물로 만드는 사람이더라고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그래서 그거를 보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자료들은 1차 자료들, 책이라든지 아니면 공보라든지 혹은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공을 한 겁니다. 어떤 목적에 맞게 주제별로 모아서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압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차는 삼량 1편성으로 되어 있는 디젤 동차입니다. 2015년도에 철도박물관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업무용 동차라고 해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던 차량입니다.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철도청장, 공사와 이후에는 철도공사 사장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량이 들어온 이후로 도장 상태가 불량하게 돼서 이 위에 도장 작업을 하고 실링 부분에 대한 보강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이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재를 기록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우리 세대를 기억할 수 없는 거거든요. 철도 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직원들이 봤을 때 이거는 뭐 20년밖에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년 됐다, 7, 80년 됐다 그러면 다 인정을 하는데 한 20년 됐다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근무하면서 눈으로 다 봤던 것들이에요. 이것이 유물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것을 잘 기록하거나 기억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우리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도 이것은 간직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박물관에 갖다 놓죠. 현재를 기록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